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 참 쉽게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5060세대에게 은퇴는 빛나는 황혼이 아니라 냉혹한 생존의 벼랑 끝일 수 있습니다. 1. 길어진 노후, 짧아진 퇴직.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50대 중후반에 퇴직하면 1020년 정도 노후를 보내면 됐지만 이제는 30년, 심지어 40년까지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는 퇴직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구조 조정, 조기 퇴직 등으로 50대 초반, 심지어 40대 후반에 퇴직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젊은 나이에 퇴직하면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길어진 노후, 짧아진 퇴직, 이 둘의 간극이 바로 5060세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2. 부족한 노후 자금, 불안한 미래.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해도 3040년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지원 등으로 노후 자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게다가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등으로 노후 생활비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3. 막막한 재취업, 좁아지는 선택지.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고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임금 수준은 낮고 고용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더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4. 사회적 고립, 외로움과의 싸움.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5. 건강 악화,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자연스럽게 나빠집니다. 만성질환, 암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 문제도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모든 의료비를 커버해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6.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 현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도 취업난, 주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7. 사회 안전망 부족,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5060.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 안전망이 있지만 5060세대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노후 준비가 더욱 부족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면 5060세대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5060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냉정한 현실 인식과 빠른 대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힘들 수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지속적인 소득 창출 노력.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취업, 창업, 부업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 평생의 숙제. 건강은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해야 오랫동안 일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 극복.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즐기세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세요. 5. 정부 정책, 사회적 지원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복지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지역사회의 복지관, 노인센터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평생 학습, 새로운 도전.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기술,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세요. 평생 학습은 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060세대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가 5060세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합니다. 노후 빈곤 문제 해결,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060세대가 희망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대기업 부장에서 편의점 알바생으로 김씨의 벼랑 끝 은퇴. 김씨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에서 하루아침에 편의점 알바생이라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30년 직장 생활, 한순간의 물거품. 김씨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높았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였죠.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김씨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김씨는 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노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았지만 김씨의 노후는 암담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이미 많은 돈을 지출한 상태였고 남은 돈으로는 30년 넘는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이 재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 김씨는 좌절하지 않고 재취업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건 나이가 많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김씨의 경력과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젊고 저렴한 노동력을 선호했고 김씨는 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벼랑 끝 선택 편의점 알바. 결국 김씨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조건.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김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김씨의 이야기는 5060세대가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은퇴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노후 준비를 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3040년에 달하는 노후를 퇴직금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나이는 재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아무리 경력과 능력이 뛰어나도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넷째, 은퇴 후 삶은 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씨와 같은 5060세대가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는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강화,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고령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령층을 위한 직무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는 고령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고령층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김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5060세대에게 어떤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건강 잃고 모든 것 잃은 박씨, 노후 파산의 그림자. 박씨의 이야기는 마치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60세,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자영업자에게 건강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데 그 건강을 잃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실했던 자영업자, 뇌졸중으로 쓰러지다. 박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쉼없이 일하며 가게를 꾸려왔고 건강에도 자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며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뇌졸중은 박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막막한 현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박 씨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배우자는 박 씨를 간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그동안 저축해둔 돈으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노후 파산의 그림자, 5060 자영업자의 현실. 박 씨의 이야기는 비단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5060 자영업자들이 박 씨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없이 오로지 자신의 건강과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죠. 게다가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노후 준비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노후 파산의 위험에 더욱 취약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힘쓰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자영업자는 노후 준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없이 노후를 준비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개인연금 가입 등을 통해 꾸준히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는 자영업자의 노후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개선, 노후 자금 마련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박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건강검진 지원 확대 및 질병 예방 교육 강화. 모든 국민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질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개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자금 마련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 자금 마련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재무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지원 강화. 질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건강과 노후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질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덩그러니 남은 빈집, 이 씨의 은퇴는 외로움 그 자체였다. 이 씨의 이야기는 마음 한구석을 묵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은 떠나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이 씨. 빈집에 홀로 앉아 느끼는 외로움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합니다. 은퇴 후 삶이 외로움과의 싸움이라는 이 씨의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 뼈아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이 씨. 이 씨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면서 이 씨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늘 곁에 있던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자녀들은 이미 결혼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친구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이 씨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빈집에 홀로 남겨진 시간, 찾아온 우울증. 은퇴 후 이 씨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움과 허무함이 밀려왔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고독사의 위험,
사회적 고립 문제 심각. 이 시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각한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 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은퇴 후 삶은 외로움과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며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 유지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 시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활성화하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이웃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의 역할 강조,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주 연락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묵직한 과제를 던집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노년층이 외로움과 고립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